계속하겠습니다. 지금 21장, 22장 성독을 다시 한번 하시고 그러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많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재진하사 왈 귀여 귀연저 오당지 소자 관간하야 비연성장이요 부지소이 재지로다. 자왈 백이 숙제는 불염구악이라 원시 용hin이라. 자, 20자 시작. 자 재진하사 귀여 귀연저 오당지 소자 관간하야 비연성장이요 부지소이 재지로다. 자활백이 숙제는 불령구악이라 원시용hin이라. 공자께서 진나라에 계실 때, 그러니까 천하를 철원하면서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진나라에 있을 때 말씀을 하신 걸 기록해서 논어에다가 올린 거죠. 진나라는 이게 이제 언덕 부방변에 언덕부자죠. 이게 부방변에 동력동자를 써서 사실은 진은 동쪽 언덕이다 이런 뜻이고, 이게 언덕부자니까 언덕이란 뜻이고 이쪽이 동쪽이란 뜻. 근데 이게 이제 베풀진 뭐 이렇게도 동쪽 언덕에 있는, 그러니까 아마 동부 쪽에 위치한 나라 거니까 지방 정부가 있는 나라니까. 그 진나라에 머물고 있을 때 세상을 좀 한탄하시고 하신 말씀 같아요. 귀여 귀연저 돌아가리로다. 돌아가고 싶다. 돌아갈진저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돌아갈진저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해요. 오당지 소자 왜 돌아가냐 하면, 오당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뭐 정치적인 당이 아니고 내 고향, 우리 고향에 사는 이런 뜻이에요. 그 무리들. 그런데 전체를 우리 고향 사람들 얘기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 작은 조그만 꼬맹이들, 꼬맹이 남자들 이런 뜻인데, 사실은 작은 젊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젊은이들 이렇게. 우리 고향의 젊은이들은 이게 내려근토는 나에 내려가서 내가 되듯이 주격이죠. 그리고 우리 고향의 젊은이들이 관간하야. 이게 관간은 이제 주석을 한번 보셔요. 미치광이라고 하는 얘기는 열광한다 이런 얘기할 때 열광.
내가 뜨거울 열에다가 이 미치광, 이 광자를 많이 쓰는 거지. 열광할 때도 미치광 광자를 써요. 근데 미친 개를 뭐라 그래요? 광견할 때 이게 광자. 이게 미칠 광자죠. 그런데 이제 열광적이고 그러면은 감성이 강하고 감성이 높고 어떤 사리를 자세하게 꼼꼼하게 따지지는 못하는 이런 성격이 있는 거죠. 대개가 두 가지를 다 갖추기가 어렵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고향의 젊은이들 관간하여서 간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다 할 때 간자예요. 배쪽 간자지만 여기서는 간단할 간자예요. 간편하다, 간단하다. 그래 간이 열차, 간단히 쉽게 지나가는 열차를 간이 열차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한자니까 관간이라는 얘기는 열정만 있고 열정만 대단하고 말하자면 대충 간단하게 넘어가는 그러한 성격을 관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정은 높고 말하자면 행동은 이렇게 잘 하는데 그게 뭐가 부족하냐면 이제 그 다음에 얘기가 되는 거예요. 관간해서 하야는 해서군요. 관간해서 그러니까 열정이 있고 그리고 뜻이 높고 크고 일은 대략적으로 건충 대충 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비연 성장이요 아주 빛나게 그 문화를 학문과 모든 문화를 성취를 했다. 성장은 문화적 또는 학문적인 이러한 것을 성취했다는 뜻이에요. 성장. 옷을 잘 입은 성장은 발음은 같지만 이렇게 안 쓰죠. 성장은 어떻게 쓰나요? 성장을 하고 외출을 했다. 성할 성자에다가 복장이라고 할 때 성장. 이렇게 쓰면 이게 맞죠? 네. 아니 쓰시라고 나와서 쓰시라고는 안 해도 맞느냐 안 맞느냐 성장. 옷을 잘 입었다 할 때는 성장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자는 이게 왕성할 성자고 복장장자고 여기서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이나 학문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문장의 장자니까 빛날 장자는 문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문화 학문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연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서 빛나게 학문을 이루었고 그러니까 열정적이고 아주 그 간결하게 해서 빛나게 문장을 이루고 문명을 이루고 또 그 학문을 이루었는데 부지소이 제지로다. 그렇게 해서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완성을 해가고 있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부지 알지 못한다. 소위 할 바를 재할 바를 재량이라 할 때도 이 재자를 쓰죠. 말하자면 헤아려서 분별하고 따지는 재량 능력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재량의 어떤 그 제주를 부릴 줄을 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열정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루기는 이루었지만 어떤 일을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이런 이루어 나가는 데는 말하자면 치밀하게 계획 세워서 무슨 일을 해 나가는 데는 부족하다. 알지를 못한다. 그래서 뭐 좋은 의미로 보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돌아가서 써먹으려고 지금 돌아다녀 봤지만 결국은 이거 써먹을 만한 그러한 세밀한 재주나 헤아림이 없으니까, 재량이 없으니까, 그거 할 줄을 모르니까 그냥 돌아가자. 뭐 이런 한탄의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인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한탄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정 가지고 있으면은 치밀한 계획은 뭐 나라를 이끌어 간다든지 무슨 벼슬을 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데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학문을 이루고 했는데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결국은 우리에게 돌리면서 그러나 결과는 한탄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 진나라에 계실 때 돌아가자 우리 고향 젊은이들이 관간하여 찬연하게 학문을 이루었으되 재량을 가지고 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왈 22장 자왈 백이숙제는 불염구학이라. 아까 말씀한 대로 백이숙제는 고죽군의 두 아들인데 말하자면 은나라가 그래서 이제 은나라는 동이족인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족 같으면 뭐 고사리 캐먹는 이런 절개를 지켰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한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 절개가 남달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말의 의로운 선비들이다. 백이숙제는 고죽군의 두 아들인데 백이숙제는 불념구학 염이라고 하는 생각하다, 기억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염자도요 마음심을 아래다 쓴 글자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냥 그걸 생각 이것도 생각염이라고 하고 받전자를 해도 생각사라고 하고 어떤 생각이냐 이게 달라요 사실은 쓰는 데가 다르다. 이거는 밭에 열시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심었다는 얘기는 봄에 씨를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밭은 씨가 뿌려진 공간을 밭전자가 그렇거든요. 열십은 열매이면서 씨라고 했죠. 그러니까 씨가 이런 뜻도 되고요. 그러니까 씨를 심은 밭도 되고 또는 이게 갑옷갑자에 그 씨도 씨 껍질도 되는 거죠. 그 씨 껍질에서 뿌리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시간적으로 갑이에요. 그래서 천간 뭐 지지는 이제 주역 시간에 해야 될 얘기인데 여하튼 그 씨를 여기서는 씨로 의미 되지만 그 씨를 심어놓은 이 밭에다가 씨를 심어놓은 의미로서는 이게 밭절자란 말이죠.
밭전자와 이렇게 같은 글자지만 비슷하지만 이게 의미가 다른데 밭에 있는 마음이 밭에 있는 거예요. 딴 데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생각은 밭에는 뭐예요? 씨를 뿌려가지고 곡식을 심어서 거두는 것까지를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여러 방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모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모한다 할 때 생각사자를 쓰는데 금방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사모 같으면 사모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자는 긴 생각, 전체를 생각하는 의미의 큰 거를 의미하고 이 염자는 이제금자예요. 지금을 가지고 있는 마음.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니까 전체를 생각한 거나 하고는 하여튼 구별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고 있는 것까지도 여기에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돼요. 불념, 생각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옛날의 잘못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백이숙제는 지난날의 잘못을 구하게, 지난날의 잘못 구학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니까 지금 마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생각에 기억하지 않는다,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는지라 그러므로 이라는 그러므로 이제 의미가 그러므로 원시 용hin이라. 원망이 이게 쓰룡자는 본동사로서의 써있자의 본동사 쓴다는 얘기도 쓴다는 의미예요. 본동사는. 근데 무엇으로서 무엇을 가지고 이러한 의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써있자를 쓸 대신에 쓰룡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않는다. 원망이 주어고요. 원망이 용희 원망이 이로써 이시자하고 써있자에서 쓰룡자는 써있자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니까 시이로 이러네. 이름으로써 그 원망이 이렇기 때문에 드물다라고 하는 얘기는 원망하는 기색이 적다 이런 얘기예요. 남을 원망할, 그러니까 옛날의 잘못을 머릿속에 오래 두지 않기 때문에 백이숙제는 말하자면 남을 원망하는 것이 적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 또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신 거예요. 공자 말씀하시기를 백이숙제는 의로운 분이고 충신인데 두 형제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 잘못을 기억해 오래 마음에 두지 하기 때문에 원망을 오래
남을 원망하지를 않고 원망이 드물다. 그래서 원망이 드무느니라. 남을 원망하기를 덜했다. 별로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칭찬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하는 것을 오래 간직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보복을 하고 이렇게 하는 용서할 줄 모르는 그러한 것은 이제 군자가 아니죠. 그러한 것을 강조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23장하고 24장 두 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숙, 이건 누구 숙자입니다. 누구 숙. 기억자, 수에다가 기억해서 누구 숙. 그 다음에 이를 위. 그 다음에 작을 미. 날생. 우리가 미생하면은 요즘 미생물 할 때 이제 쓰는 말이에요. 작을 미, 그 다음에 날생. 그런데 여기서는 미생이 성이에요. 사람의 성이고, 이름이 높을 꽃자 한자고, 성은 미생이란 두자고, 이름은 높을 꽃자 한자예요. 그래서 미생고라는 사람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들찍, 그 다음에 혹, 간혹, 이건가 저건가 할 때 혹, 그 다음에 빌걸자, 요즘은 뭐라고 해야 돼? 요즘은 거린이라고는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노숙자, 이렇게 노숙자라고 얘기하는, 옛날에는 거린이라는 말을 했어요. 거린. 밥을 빌어먹는다 해서, 이게 빌걸자예요. 빌릴 걸, 빌린다는 뜻도 돼요. 말하자면, 얻어먹는 것도 걸자요. 얻는 것도 걸자지만, 그냥 얻는 것도 걸자지만, 빌린다는 뜻도 돼요. 빌린다. 그래서 이 걸자 사람 자에서 거린 취급을 하다. 이도령이 거린 취급받고서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요는 만성고라 총눈악시 민눈악이요 뭡니까? 가성고처에 원성고라. 그러고서 암행어사 출도를 하죠. 그 시가 춘향제에 나오는 시 명시예요. 그 하나 외워두세요. 금방 해도 나는 잊어버려. 금방 뭐라고 했죠? 옥반가요는 천인혈이. 옥반가요는 그 앞에가 뭐죠? 옥반가요는 만성고라. 총눈악시 민눈악이요. 그게 먼저죠? 촌농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총눈악시 민눈악이요. 시를 지은 거지요. 가성고처의 원성고라. 그것이 두 번째 비절이고, 첫 번째 비절이 뭐죠? 옥반가요는 만성고라. 금준미주는 천인혈. 금준미주는 이몽룡이가 진 시예요. 맞아요. 이분은 못해서 박수 한번 보내야 돼. 금주전자에 아름다운 술은 백성들이 피고 옥반은 그 고기를 상 차림 옥반 아름다운 가짜 도마라고 하지. 아름다운 가짜 옥반가요는
안주효자, 옥반가루는 만성고라. 만성고라, 예, 만백성의 기름이더라. 예. 만성고의 그 천윤학 국민들의 신문학교 가선고체의 완성도. 피와 고기와 같고 또 그 백성들이 원망한 것을 그 지금은 이 거린이 없어서 지금은 암행어사 노릇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암행어사를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요즘? 아무것도 없어도 됐잖아요. 그래 그다음에 초자 이게 아 참 초해자예요. 해 식해해 초해 식초 해자. 예, 요에 그다음에 그 여기서 저자가 뭐 익기원자는 많이 나오니까 아시고 저자가 이거 제자인가 저자인가요? 제와 저가 다르다. 제는 모든 이런 뜻이고 저는 동사 다음에 전치사로서 지어라는 뜻이다. 지어로 해석해야 된다. 여기 저는 지어, 제는 모든. 이거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게 발음도 지어라는. 지어. 여기 이제 여기 동사가 앞에 동사에 걸리는 갈치자고 조동사고 이건 전치사예요. 뭐뭐에서 뭐 이런 뜻에서 전치사. 그래서 지어를 줄이면 바로 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동사가 뭐냐면 빌 걸자가 동사고 갈치자하고 그 다음에 늘었자하고 그 다음에 극이자 그 다음에 이웃님자 이렇게 저자를 이 지자 옆에다 지자 어자로 바꿔보세요. 연필로 지자 어자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이 걸지어 기인 그러면 그 기인이라고 하는 그 이웃이라는 얘기예요. 이웃이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되잖아요. 장소니까 이웃의 그 이웃집에서 얻었다 빌려왔다. 그래서 줬다. 마리을리 그래서 줬다. 줄였자 그런 뜻이고 그런 뜻에서 글자를 먼저 익히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교원영색이란 말은 뭐 한번 나왔습니다만 아주 기교 있는 말, 말재주 있는 말, 재주 있는 말과 영색은 이런 뜻, 영은 하여금령 그 뭐 명령에 따르는 빛깔 그러니까 아부의 색, 아부의 빛, 아부의 모습, 교원영색 아주 말재주 있는 재주 있는 말과 말하자면 아부의 빛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족자인데 지나칠 주자로 이제 요런 경우가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지나칠 주자를 읽어야 된대요. 그래서 족은 과해라. 주라고 읽고 지나치다라고 하는 글자로 지나칠 과자예요. 지날 과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지나친 공손함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과공이라고 하죠. 과공이 비례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과공이 비례다. 너무 겸손하고 너무 공손하면 그 도리어 아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라 얘가 아니다. 그래서 교원 영색 주공 공순공자예요. 공순공. 남을 배려해서 공손한 거예요, 사실은. 그 유교는 배려의 정신이 없다라고 하는데 유교는 전체가 배려예요. 요즘 쓰는 배려라는 말이 없어서 그렇지 유교는 전부 남을 생각해서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생각한 배려의 덕목이에요. 덕목. 배려의 덕목이에요. 그 오해를 하는데 유교를 탓하는 사람 중에 요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유교는 배려라고 하는 게 없다. 그런 얘기. 그런데 사실은 유교의 예절은 모두가 배려를 전제로 한 거예요. 그건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손도 지나치면 이거 이제 아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자는 한 가지 공자에다가 마음 심자. 공손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같아야 공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배려요. 그 사람 입장에서 내 마음을 자가해야 공손한 거죠. 그래서 공자가 이게 한 가지 공자에다 이게 양쪽 점을 길게 비춰서 그렇지 한 가지 공자에다 마음 심자 쓴 자예요. 마음이 신명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마음 신변에서 찾아야 돼요. 이게 공자 아닙니까? 네, 한 가지 공짜에 마음 심. 거기다가 마음 심자였어요. 네. 이 마음 심자는 이거 구부러진 원래는 이게 염통이 둥근 모양을 그린 거지만 이것을 점을 찍어가지고 이걸 반드시 세워가지고 점은 두 개 그냥 살렸어. 네 개로 찍지요. 여기는 공손하고 이렇게 해도 여기 이것을 여기다 붙이려니까 이렇게 하면 모양이 안 나니까 이놈을 이렇게 한 거예요. 점을 네 개. 그래서 한 가지 마음이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공손하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자기를 낮춰서 어떻게 그 사람하고 같이 돼야 돼요. 최소한도 같이. 그 아래로 가야 공손인데 최소한도 마음은 같아야 돼요. 그래 공손이. 자기 자존심 높고 자기는 왕이고 여긴 백성이고 나는 갑이고 저 사람은 을이고 그런 자세는 공손이 안 나와요. 그 글자가 바로 철학이다. 근데 이제 좌고명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좌고명은 말하자면 고의 아주 이름난 선비 군자 인격자를 전설의 인격자입니다. 이거 뭐 정자가 말하기를 좌고명은 고지문이냐라 이렇게 썼네요. 그 주석에 작은 글씨 주석에 보면 정자는 정의천을 말하고요. 정의천이 말하기를 좌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좌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지문이냐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들려오는 인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자세한 인적 사항은 전해지지 않는 사람인데 좌고명 그 다음에 부끄러울 치지 그 다음에 언덕후 또역 부끄러울 치. 이게 부끄러울 치자는 귀변에다가 마음심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양심의 소리를 듣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귀로 듣는 거예요. 자기 양심의 소리를 자기 귀로 듣는다는 의미로 그래야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숨길 릭. 우리가 보통 익명이라는 말 쓰죠. 익명. 이름명자 쓰잖아요. 익명. 이름을 숨긴다고 할 때 익명. 익명으로 뭐 하라 할 때 숨길 익자다. 그러면 상자 안에 한쪽이 터진 상자 안에 가트리학자를 썼어요. 숨겨놓은 상자 숨겨놓은 같은 건데 숨겨놓은 거다 이런 얘기. 상자 안에 놓은 거다. 그 다음에 아까 또 전에도 나온 원망할 원. 원망할 원자는 저녁석 옆에다가 이게 말하자면 꿇어앉은 모습인데요. 꿇어앉은 모습인데 저녁을 먹을 시간에 저녁은 못 먹고 꿇어앉아 있는 모습. 원망에 가득 찬 이런 뜻에서 원망할 원자예요. 버득자는 우에자도 손이고 열십자 옆으로 그걸 손을 그린 거고 오른쪽에 또 우자도 손을 그린 거다. 손과 손을 맞잡은 것을 맞잡은 관계 인간관계를 벗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좌고명이 치지 또 구역 치지 이렇게 했네요. 이게 이제 구는 누구냐면 공자의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답을 가르쳐주고 모르면 답은 나와야 되는데. 이 언덕구자예요. 언덕구자. 그 답을 가르쳐줘도 모르면 이건 어디 병원에나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 근데 그 소리를 안 쓰는 사람인데 미안합니다. 농담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왜 구자라고 하냐면 이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숭량허리라고 하는 공자의 아버님이 70이 넘으셨어. 넘으신 노인 양반이 이제 중리자에 이구산이라 있잖아. 비구니 할 때 구자 이구. 그 당시 말하자면 그 무당들이 많이 있었던 공자 그 바로 근처에 노나라 산이니까 이구산이 있어요. 이구산에 가서 이구산에서 이제 뭐 16세라고 하든가 뭐 18세라든가 16세 말하자면 무녀와 사랑을 하게 된 그래서 공자를 낳았어요. 그 공자가 천출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렇게 따지면 그 무당이 그런데 이제 이구산에 비로소 났다 이렇게 또 해요. 그 말하는 결혼을 하고
결혼하면서 서로 이제 눈이 맞아 좋아하면서 기도를 할 모양이에요. 이부사는 기도를 같이 한 거야. 그러고 이제 동숙을 하니까 했는데 태기가 있어서 낳았는데 이제 말하자면 공자를 낳으신 거죠. 위대한 인물은요 출생에 말하자면 특이한 점이 있는 게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혈통은 어느 나라의 왕족이에요. 숙량이. 그건 이제 그런데 그래서 그 산이 이게 가운데 약간 이렇게 말하자면 뭐 이게 들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의 머리가 조금 이렇게 들어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름을 국자로 했고, 그리고 자를 아마 공자 형님이 계셨으니까 전처에 형님이 계셨겠죠. 그 중리, 백자를 쓴 마지가 있는데 하여튼 둘째란 뜻에서 버금 둘째라는 뜻에서 중리 이게 자예요. 공자의 자고 공자의 이름자예요. 옛날에는 이 국자를 발음을 하지 기휘한다고 그러죠. 기휘. 뭐 이래. 기. 조상 이름 있잖아.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를 못하니까 휘라고 하고 그걸 휘한다고 하고 그 발음을 하지 않게 돼 있어. 그래 공자는 스승 말은 대스승 인류의 대스승이고 성인이니까 구라고 발음을 하지 않고 공모라고 해. 공모 아무개 이런 뜻으로 아무개 모자를 써서 그래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름을 안 부르는 게 과거 선천의 일이라면 후천은 이름을 불러줘야 돼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제 구라고 부른다. 부르는 게 괜찮다. 왜? 많이 부르는 게 이름이고 저 기독교에서도 부르잖아요. 대통령도 이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후천 세계는 이제 그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구라고 읽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이제 뭐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인쇄 책에서도 이름자가 이 국자를 요렇게 하고서 아마 보시면 이제 옛날 책을 보시면 나올 텐데 요 한자 한 획을 뺐어요. 공자의 그 이름이기 때문에 비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기서는 구는 공자의 이름이다. 이거 뭐 두 줄도 제대로 했는데 빨리 해봐야 돼. 해석을 그러면 하면 공자 말씀하시기를 누가 미생고라고 하는 사람을 일러서 정직하다, 곧다, 고들적 직자. 고들직자는 10사람의 눈으로 봐도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밑에 이게 니은자로 썼지만 한일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열십 눈목 10사람의 눈으로 봐도 하나. 그건 뭐 고든 거예요. 그건 정직한 거예요. 누가 봐도 똑같은 거니까 하나니까. 그래서 그 고들직자인데 그 정직하다 미생고를 일러서 정직하다고 했는가? 그 당시 이제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죠. 미생이라는 사람은
미생고라는 사람이 논나라 사람인데 아주 소박하고 정직한 이름이 알려져 있었던 사람인 모양이죠. 근데 어떠한 사연이 있느냐면 그가 어떤 사연이 있느냐면 어떤 사람이 이웃 사람이 아니지 하여튼 어떤 사람이 초를 빌리러 왔는데 자기 집에 미생고 자기 집에 초가 없어요. 식초가 없어서 그 이웃에서 빌려다가 여지 줄렸자 줬으며 그러면서 말하는 비판을 한 거죠. 아, 미생고가 누가 정직하다고 하냐 이러느냐. 어떤 사람이 초를 빌리러 갔더니 자기 집에 없다고 없어서 못 주겠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한 것만이지 있는 척하고 남의 집에 이웃 집에 가서 빌려다가 줬느냐 이렇게 해서 정직은 그런 것이 정직이 아니다 이런 은연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도 뭐 예수와 연결돼서 뭐 이야기들이 많은 것처럼 논어에도 이렇게 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에 공자 말씀하시기를 교원과 영색, 뭐 재주 있는 말, 아부하는 말, 그 다음에 아양 떠는 모습, 그리고 지나친 공경을 좌구명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어떻게 부끄러워했더니 그렇다고 했다는데 나도 역시 구역이라는 얘기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공자가 나도 역시 부끄러워하노라. 좌구명이 훌륭한 점을 나도 같이 공유하노라. 그 다음에 이권이 우기인을 좌구명이 치지러니 이권이라는 뭐라 했어요? 원망을 숨기는 거예요. 원망을 속으로 원망하면서 숨기고 그 사람을 겉으로 친구인 척 하는 것. 그것을 좌구명이 부끄러워했다더니 나도 또한 부끄러워한다. 그러니까 가식과 허위, 원망이 있으면 원망을 드러내든가 아니면 원망을 풀든가 해야 되는 거지. 원망을 숨기고 속으로는 원망하면서 겉으로는 그 사람을 친구로 대하는 것. 이것을 좌구명이라는 사람도 부끄러워했는데 나도 역시 그건 부끄러워하노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빨리 두 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근데 안 읽고 끝나면 정리가 안 돼요. 한번 읽어서 성독을 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그냥 여기서 끝나고 마시고 안 읽으시면 안 돼요.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실력도 늘고 또 우리 유학의 어떤 진리를 터득하는 거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같이 읽읍시다. 이 자왈 수비 미생고 짓고 시작. 자왈 수비 미생고 짓고 고디 걸레오니 오늘 걸저 기린이 여지우녀 잘 교원 영색 죽음을 좌구명이 치지러니 구역 치지하노라 이권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